13 보러 갈게요. 글의 제목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재무관리의 이해라고 합니다. 재무관리의 이해. 선생님 전 재무가 뭔지도 모르고 재무관리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걱정 말아요. 이 평가원 문제는 어찌나 친절하신지 다 알려줄 거니까. 처음 보는 이야기더라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4월 달에 본 거니까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 번째 달. 위로 올라와서 이제 시작합시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건가 보다.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영업비와 기업이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재무비로 구성이 됩니다. 순식간에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기업에 있어서의 비용은 영업비와 재무비로 구분을 한다. 영업비는 다시 원재료 구입비, 소모품비,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영업변동비와 설비나 사무실의 임차료 및 유지비용, 직원의 임금 등 생산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인 영업고정비로 구분이 된다. 영업고정비로 구분이 된다. 분류가 2단계 나와서 그냥 영혼 없이 썼어요. 영업고정비는 기계설비의 구입, 공장신설, 시설 확장 등과 같이 기업이 용이화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가하는데 이것은 지렛대의 역할을 하며 영업 레버리지의 효과를 일으킵니다. 자, 옆에 비용, 영업비, 재무비, 영업변동비, 영업고정비인데 설명 제일 많은 건 누구야? 맨 마지막에 나온 영업고정비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단락에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단어는 누구였었다? 영업고정비였었던 거지. 영업고정비. 영업고정비는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많이 투자할수록 증가한다. 지렛대의 역할을 해서 영업 레버리지의 효과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예요? 비용의 개념과 그 구성 요소 그리고 영업고정비의 특징 첫 번째 단락 끝. 됐을까? 레버리지라는 말 자체가 지렛대죠. 레버리지라는 말 자체가 지렛대예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업의 비유동 자산, 예를 들면 뭐 설비에 투자를 해. 공장의 시설을 싹 다 바꿀 거야. 때로는 영업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비유동 자산 투자는 영업 위험. 그렇지. 오, 물건 엄청 팔릴 것 같아가지고 기계를 새로 바꿨는데 오, 물건이 안 팔리면 난리 나는 거지. 영업 위험은 기업의 영업 성격이나 영업비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협으로 그러면 이렇게겠네. 기업의 영업 성격이나 영업비의 성격으로 발생하는 위협. 꼬불꼬불 밑줄이 원인이고 영업 위험이 결과로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업 위험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기업의 영업의 성격이나 영업비에 따라서 영업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고 영업 위험은 영업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겠네요. 그래서 기업은 투자 정책이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도구가 필요한데 당연하지 않겠어요? 영업이익은 올리고 영업위험은 떨어뜨리는 그러한 영업 방식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은 얼마나 될런지 영업위험은 얼마나 될런지 혹은 영업위험에 따라서 이득이 얼마나 될런지 계산하는 공식 같은 게 필요하다고. 그때 쓰는 게 뭐다? 영업 레버리지 도입니다. 영업 지렛대 정도예요. 도. 지도가 아니라 레버리지 도 정도.
기업의 매출액이 변동할 때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정도로 영업이익에 대한 공업이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하는 거거든요. 비례식 할 때 A에 대한 B. 그냥 이거 되게 그냥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잘 헷갈려서 설명하는 거니까. A에 대한 B의 비율이라고 하면 A 대 B야, B 대 A야. A 대 B야, 아니면 B 대 A야. A에 대한 B의 비율. 그렇죠. B 대 A지. A에 대한 이 A가 기준량이니까. 그렇죠.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A분의 B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영업액이 변동할 때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정도로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 도는 영업이익에 대한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 요게 레버리지 도야. 여기에서 공헌이익이란 단어 뜻 설명할 건가 보네요. 매출이 실제로 기업의 이익에 얼만큼 공헌했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매출액에서 영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면 또 다시 옆에다 써야지. 공헌이익이란 매출액 빼기 영업변동비. 매출액 빼기 영업변동비.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에서 매출을 10억 올리려면은 뭐 들어가는 재료비나 인건비가 한 5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억어치 어떻게 매출을 올렸으면은 단순 계산하면 뭐 한 10억 정도 쓸 수 있겠지. 아니면 생산 기술이 좋아져서 10억일 때 5억 들었는데 20억 벌었을 때 한 8억만 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 매출액에서 영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나타내고, 영업이익이란 영업이익,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나타낸 것으로서 영업이익은 어떻게 나타낸다? 공헌이익에서 영업고정비를 차감한 금액. 그래서 영업 어디가 있어? 죄송해요. 공헌이익에서 공헌이익 빼기 영업 고정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것을 수식으로 하면 영업 레버리지 도는요.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 우리 여기 아까 썼죠? 영업이익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업이익은 공헌이익 빼기 영업고정비. 공헌이익 빼기 영업고정비. 공헌이익은 매출액 빼기 영업변동비. 그러니까 요거겠네. 요거. 매출액 빼기 영업변동비. 얘가 공헌이익 빼기 영업고정비. 딱딱딱 맞게 떨어지고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두 번째 단락은 내용이 뭐예요? 영업 레버리지도 계산 방법. 위 수식은 영업 고정비가 클수록, 자, 생각합시다. 영업 고정비가 커진다라는 이야기는 빠지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도는 어디가 있냐? 영업 고정비가 크다. 그냥 쉬운 말로 쓸게요. 영업 고정비가 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분모가 작아진다. 분모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 전체는 커지는 거지.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즉, 영업 고정비가 커지면 옆에다가 쓸게요. 영업 고정비가 커지면 뭐도 커진다? 영업 레버리지도도 커진다. 영업 레버리지도도 커진다. 영업 레버리지도도 커진다. 얘가 커지면 이게 커진다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산수죠, 산수.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매출액이 10억. 여기 쓸까요? 매출액 여기 보라색으로 써볼까? 매출액이
매출액이 10억, 영업 변동비가 6억, 영업 변동비 6억, 매출액 10억. 다음, 영업 고정비가 2억이라면 계산하면 얼마예요? 분자는 4고, 2고, 답은 2가 나오죠. 영업 레버리지 도는 2다. 무슨 말이냐? 영업 고정비를 차감한 2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이 중요한 말이네요.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은 영업 레버리지도가 2이다. 즉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더 중요한 말이죠. 10% 매출이 증감이 있었을 때 영업이익은 2배인 20% 증감이 되는 것을 뜻한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증가, 감소 둘 다야. 그러니까 매출 10% 매출액 10% 오르면 영업이익은 20% 오르는 거고 매출액이 10% 내리면 영업이익도 20% 내려지는 거고 1대2 그게 2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음 네 번째 영업 고정비가 증가했을 경우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이유는 생산 규모의 확대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작용이 되고 단위 생산 원가가 훨씬 저렴하게 되어서 매출액이 증가할 때 소규모 시설을보다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 사람들이 장사 잘 되면 식당이 잘 되면 조금 더 무리하고 확장해서 2호점 내는 이유가 그건 거야. 매출액이 조금 오르면 이익은 더 많이 오르니까 부어놓은 게 많으면 미천이 많으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A, B 두 사람이 주식을 해. 오케이? 근데 둘 다 어떻게 10%씩 이득을 봤어. 근데 A는 100만 원 투자했고 B는 1억을 투자했다. 규모가 커지면 이익도 커진다고. 이익의 절대량 자체가. 일단 그냥 그렇게는 생각을 해놓읍시다. 그러면 또 얘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요렇게 영업 고정비가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확대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옆에다가 쓸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 1, 2라고 해놓고 1.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요게 1. 다음 단위 생산 원가가 저렴하게 된다. 2. 매출액이 증가했을 때 증가폭이 더 커지는 겁니다. 됐을까요? 식당 하나만 하고 있다가 2호점, 3호점, 4호점 하면 내가 사오는 재료의 양이 많겠죠. 도매상한테서 양파 많이 사올 거 아니야. 그러면 식당 하나 할 때보다는 더 싸게 사올 수 있을걸? 그렇지 않나? 하다못해 세무사한테 돈 맡겨가지고 우리 저기 세금 관리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가게 하나 두 개 더 있는데 라고 하면 더 싸게 해주지 않나? 그런 게 일종의 규모의 경제인 거지. 반대로 이 말이 또 중요해요. 매출액이 감소할 때 영업 고정비의 부담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더 커집니다. 어디가 있을까?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커집니다. 그리고 또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그에 대한 이유는 1, 2, 3, 4가 아니라 A라고 합시다. 뭐예요? 영업 고정비의 부담이 증가해서 요게 A야. 됐을까요? 그래서 1, 2 때문에 요 일이 벌어지는 거고 A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크게 먹고 손해보면 크게 손해보는 거야. 무엇 때문에? 영업 고정비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 영업 고정비가 증가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5번째 단락이죠. 이렇게 영업 고정비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라는 말은 뭐예요? 정리해 준다라는 이야기죠. 영업 고정비가 증가할수록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확대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뭐라고? 영업비 고정비가 증가할수록 변동폭도 커진다. 영업 고정비와 변동폭은
비례 관계다. 정의 관계다. 양의 관계다. 다 똑같은 말이야. 그냥 생각난 김에 쓸까? A, B는 비례 관계다. 다른 말로는 정의 관계다. 혹은 양, 음양할 때 양의 관계다. 혹은 그래프로 그렸을 때 기울기가 양수다. 기울기가 양이다. 양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우상향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프가. 자, 그래서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첫째, 사업 전망과 관련지어 레버리지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너 사업할 때 레버리지 효과를 평가해야 돼.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은 레버리지도가 높으면 이익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업 전망이 흐린 기업은 레버리지가 높으면 손실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매출 고정비 때문에. 둘째, 시설 투자 혹은 생산 방식의 전환은 기업의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비용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문제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변화를 가져와서 영업 위험성을 변화시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의사결정 방식 어떻게 체크를 또 해줄까? 1, 어디가 있어? 1, 2로 통해서 의사결정의 문제, 얘가 1, 2지. 1, 2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변화를 가져오고 영업 레버리지의 효과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화살표 영업 위험성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영업 고정비를 증가시키는 시설 투자와 같은 의사결정에는 이익과 영업 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겁니다. 사장님, 이거 기계 설비 투자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려면 얘기해 줄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경기가 위험할 것 같아요. 이 매출액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시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매년 6월달 되면 매출 최저치 찍는 거. 근데 지금 이 시기에 하시겠다고?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 사장님 좀 투자하시죠. 이렇게 또 얘기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왜? 요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계산해 봤더니 영업 레버리지도가 3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영업이익이 10% 오르면 우리의 매출액이 10% 오르면 영업이익은 30% 오를 겁니다. 그래? 투자해? 이런 거겠지. 밑에 거 이제 답 보러 갈게요.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는 있냐 없냐죠? 있냐 없냐. 기업의 설비 투자는 영업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시설 투자가 영업비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 얘기가 있나? 어디가 있을까요? 있네요. 어디에 있어? 일단 미리 쓸까? 첫 번째 단락에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첫 번째 단락에 있을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 시설 투자는 영업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시설 투자비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영업 고정비에 해당되죠. 시설 투자비가 올라가면 영업비도 올라가겠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1번은 답 찾을 수 있죠. 2번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야호! 지금 우리가 옆에다가 써놓은 거 이것 자체가 뭐야? 10의 2번이지. 10의 2번이 이거지. 비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음 3번 기업이 비유동 자산을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이유는 선생님 그 얘기 있는데요. 있어. 어디에?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 자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답은 일단 3번. 4번
기업이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은 사업 전망에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일단 체크는 이렇게 할까요? 1 어디가 있을까? 2번의 답도 1번 단락에서 찾을 수 있고 3번 답이 없었고 그 다음 4번의 답은 5번째 단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은 사업 전망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요거죠. 영업이익 어떻게? 둘 다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둘 다? 이익, 손해 둘 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사업 전망에 따라서 잘 될 것 같아, 호황기야, 그러면 이익도 커질 거고,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손해보는 것도 커질 거고. 기업의 생산 규모를 확대하면 매출의 증감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어떻게 훨씬 더 커지고 작아지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 그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까 2개 쓴 거,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건 단위 생산 원가, 단위 생산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 규모를 확대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단위 생산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0번의 답은 3번, 그리고 5번에 지금 이 얘기는 4번째 단락에 있으니까요. 다음 밑에 11번 보러 갈게요. 문맥을 고려할 때 기역의 의미, 기역은 지렛대의 역할입니다. 일단은 쓸까요? 지렛대의 역할. 지렛대의 역할은 뭐예요? 조금 변했는데 뭐는 많이 변하지? 뭐가 변했을 때? 매출액, 그리고 그 매출액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지. 얘가 조금 변해도 얘는 더 커질 거고, 얘가 조금 줄어도 더 많이 줄어들 거고. 괜찮나요? 매출액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량이 커지는 거지. 매출액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량이 커지는 거지. 시설 투자하면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다고. 시설 투자하면 영업 손실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답은 4번. 매출액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요 말 중요한 거죠. 확대되는 거라고. 됐을까? 11번은 크게 말을 바꿀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11번 문제만큼은 요거 그냥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얘는. 다음 밑에 거 확인할게요. 12번 문제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리들이 많지. 기업이 소모품비를 많이 사용할수록 소모품비는 아까 나갔었던 비용 중에 어떤 비용이에요? 영업 변동비예요. 소모품비를 많이 어디가 있냐? 여기에서의 이 소모품비는 영업 변동비야. 왜냐고? 생산 많이 할수록 소모품비 많이 쓰잖아. 생산 조금 하면 소모품비 조금 쓰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영업 변동비지. 영업 변동비는 영업 레버리지도는 점점 감소합니다. 영업 변동비랑 영업 레버리지도는 서로 관계가 없어요. 서로 관계가 없어. 영업 레버리지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누구야? 그렇지, 고정비야. 2번, 기업이 영업 위협의 감소를 위해서 비유동 자산을 처분을 하면 비유동 자산, 이거는 뭔데요? 기계 설비와 같은 비유동 자산비. 그러니까 다시 영업 고정비.
영업 고정비를 처분한다 라는 이야기는 영업 고정비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영업 고정비가 커지면 영업 레버리지도도 커지지. 그러면 영업 고정비가 감소하면 영업 레버리지도 감소해야지. 2번 정답. 됐을까요? 그러면 거꾸로 문제 낼 수가 있겠지. 영업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냥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영업 위험의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비유동 자산을 늘리면 레버리지도는 증가하는 거지. 그렇죠? 다음 3번. 기업의 생산 시설을 확장하여 야호! 영업 고정비 증가하는 거네. 생산 규모가 커지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유지되는 게 아니라 커진다지. 고정비가 커지면 영업 레버리지도 커지니까요. 기업의 투자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 단위 생산 원가를 측정하는 도구인 헛소리하고 있어. 영업 레버리지도가 단위 생산 원가를 측정하는 거야? 개당 얼마씩 돈 들었습니다. 측정하는 건가? 아니야. 전혀 상관없는 말이야. 4번 탈락. 기업의 영업이익과 공헌이익이 같을 때 영업 레버리지도에 따르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발생이 없죠. 영업이익과 공헌이익 앞으로 갈게요. 영업이익, 공헌이익, 이익 나와 있었던 얘기 어디 있어요? 영업이익, 공헌이익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지 여기. 분모 분자가 똑같아. 그러면 1이지. 1이면 매출액 10% 증가했을 때 영업이익도 10%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 12번에 5번 틀린 얘기지. 12번에 어디가 있어? 5번 틀리죠. 증가가 아니라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있겠는데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 쓸 수 있겠지. 13번 문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문제죠. 시작해 볼게요. 땡땡 기업은 작년에 A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개당 만원에 100만 개 팔았고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오, 매출액이 100억이네. 정이다. 뭘 팔면 이렇게 될까? 마약? 죄송합니다. 영업 변동비는 개당 9천만 원, 9천원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 개 팔면 1,000원 남는 거야. 그러니까 순이익은 얼마예요? 100만, 1000만, 1억, 10억. 그래도 10억인데? 순이익이. 올해는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B의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B로 생산 전환을 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영업 변동비는 2,000원이 감소해서의 7,000원이 되지만 아이쿠야 20억의 영업 고정비를 새롭게 부담해야 합니다. 예측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두 생산 방식의 판매량이 10% 증감했을 때의 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A 방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100만 개 팔리는 거고 10% 감소하면 90만 개, 10% 증가하면 110만 개. 100만 개가 10% 감소하면 매출의 9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1억, 고정비는 안 들어가고. 됐을까요? B에서는 방식으로 했었을 때 100만 개 팔면 10% 증가하고 판매량은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이 표만 그냥 잘 이해하시면 돼요. 판매량은 똑같아. 가정하는 거니까. 판매량은 똑같아. 매출액도 똑같아. 근데 이제 뭐만 다른 거야? 영업 변동비하고 고정비 이 부분만 다른 거예요. 자 볼까요? A 방식 고정비가 아예 안 들어가면 10% 감소하면 얼마? 마이너스 9지. 10% 증가하면 플러스 9점. B 생산 방식은요. 10% 감소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7. 10% 어디가 있어?
10% 감소하면 마이너스 7, 10% 증가하면 플러스 7인데 20, 20 더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투자를 했더니 영업 고정비를 늘렸더니 증감의 폭이 커지더라.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 A의 영업 이익의 증감의 폭이 크다야. A보다. A에 비했을 때보다. 시작해 봅시다. A 생산 방식을 유지한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영업 고정비가 없어. 영업 고정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영업 레버리지도 분모 분자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지. 영업 레버리지 얼마 나올 거니까? 1로 나올 거니까. 기업이 B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돼. 그건 어떤 경우? 요 경우인 거죠. 요 경우. 요 경우. 요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네. 그러면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영업이익은 감소하겠군. 자, 생각할까요? 자, 얼마 벌었어? A 방식으로는 100억 벌었죠. 얼마 나갔어? 90억 나갔지. 그래서 얼마 이득 났어? 10억 이득 봤죠. 됐을까? B 생산 방식으로는요. 어떻게? 100억 벌었고 영업 변동비 70억 빠져야 되죠? 고정금액 20억도 나갔지? 그러면 얼마 벌었어? 결국에는 10억 벌었지. 생산량의 변화가 없으면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되면 영업이익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예요. 지금 방금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2번 틀리지. 그렇죠? 3번 땡땡 기업이 B 생산 방식으로 전환한 후 판매량이 10% 증가했다면 영업이익은 30 증가했겠군 이라는 말에다가 밑줄 판매량 10 증가했을 때 영업이익이 30 증가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영업 레버리지도가 얼마 나와야 돼? 3 나와야 돼. 그럼 영업 레버리지도 구하러 가야지. 이때 판매량 10% 증가했을 때 판매량 10% 증가했을 때는 언제예요? 요때지 요때야. 판매량 10% 증가했을 때는 언제예요? 요때죠. 요때 계산하러 이제 갈 거예요. 자, 분모에 뭐 써야 돼요? 매출액. 그렇죠? 빼기. 뭐 빼야 돼? 유동비 빼야죠. 그리고 고정비 빼야지. 그렇죠? 분모에서는요. 앞에 거에서 70, 20에서 하나만 빼면 되지. 그렇지 않나? 앞에 공식에 의해서 오케이. 앞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어디가 있을까? 여기 보러 갈게요. 자, 여기 보라색 숫자 지울게요. 보라색 숫자 지울 거예요. 보라색 숫자 지울 거예요. 자, 보라색으로 또 다시 써봅시다. 매출액 얼마 나왔어요? B 방식에서 언제? 10% 증가했을 때. 매출액 10% 증가했었을 때 매출액은 얼마예요? 잠깐만. B로 전환한 후. 자, 증감 B로 바꿨을 때 매출액 100이야. 그쵸? 영업 변동비 얼마 써요? 70 쓰죠. 영업 고정비로 얼마 들어갔어요? 20 들어갔지. 매출액 얼마였다고? 100. 영업 변동비 얼마였다고? 70. 그러면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30. 3이지. 3이다. 영업 레버리지도가 3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영업 어디가 있어?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30%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10의 3번 비생산 방식으로 전환한 뒤 판매량이 1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이 30 증가하겠군. 완전 맞는 말이죠.
다음 4번 또 맞아보러 갈게요. 땡땡 기업이 올해의 사업을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면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투자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A 방식이 유리할 겁니다. 그렇죠. A 방식을 유지한다면 영업 B는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오,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영업 레버리지 얼마일 것이다? 1일 것이다. 이 말이니까요. 그래서 틀린 건 3번. 위에 가서 헷갈리기 확인하니까 그냥 또 밑에다가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쓸게요. 이때의 영업 레버리지도는 얼마? 영업비 빼기 유동비 빼기 고정비 분의 영업비 빼기 유동비 3. 10% 증가하면 30% 증가할 겁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업 매출액 10% 줄면 영업이익도 30% 감소할 거야. 10% 증가하면 30% 오르고 10% 감소하면 30% 감소할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됐을까요? 네. 즉 시험 포인트는 사실은 어디였었어요? 요거예요. 3번. 여기 3번인 거고. 네. 영업 레버리지를 계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디? 요걸로 계산하는 거다. 영업 레버리지 계산은 여기로 하는 거다. 영업 레버리지 계산은 요거 빨간색 네모칸으로 하는 거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잠시만요.